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과 우산도 챙겨야겠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까지 비는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보다 강도는 약하겠고 양도 많지 않겠습니다. 단 기온이 낮은 일부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와 눈이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 오늘 최고기온 8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4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기업도시 내 기업고등학교 신설 건이 14년 만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기업고등학교 신설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지난 4일부터 7일 강원 푸드 박람회가 열렸는데 원주시가 참가해 원주쌀과 사과, 배를 포함한 원주 7대 특산물을 홍보하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또 평창원에서 관광택시와 투어버스가 결합된 관광 평창 택시 패스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평창 관광 택시 패스 운행 소식도 챙겨봅니다. 11월 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원주 지역 4인 가족 평균 김장 비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배추 무름병 확산과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채소, 양념류 품목 상승이 주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전통시장은 29만 6,379원, 할인마트는 36만 4,771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5%, 8.5%가 상승했습니다. 채소와 양념류 등 총 14개 품목 중 8개 품목 가격이 상승하고 6개 품목이 하락했습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횡성군은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신청 절차를 거쳐 2022년도 대부료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7개 시험지구 51개 시험장, 578개 시험실에 대강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내 모든 고교는 11일에서 19일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이번 수능은 올해 도내 12,519명이 수능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정주 인구 3만 명인 원주 기업도시. 하지만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도시 내 기업고등학교 신설 건이 드디어 14년 만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벌써 세 번째 도전만이라고요. 먼저 이 기업도시학교 신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듣고 얘기 풀어가겠습니다. 기업도시가 사실 인구가 3만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될 학교인데 추진이 안 된 거고요. 네.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 유치할 때 제가 도움을 줬었는데 그때 유치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문제하고 주택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더 지역 주민들은 강렬히 원하고 계셨고 저도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10년이 넘게 걸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결정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몇천 명이었던 이 지정면이 벌써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상당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의 통학은 학생 수도 이제 많을 텐데 여전히 원거리 통학 좀 많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면에서 시내로 가게 되면 약 10km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원주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이라고 이거를 학교를 안 내준다고 해서 제가
아니 이게 지정면에 옛날 한 작은 동네였는데 이게 원주시가 서울시 면적보다 큰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크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가 예상보다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은 거죠.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0km가 넘는 학교를 아이들이 셔틀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모님들이 요즘은 다 일일이 학교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2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답보 상태였는데 이 기업고등학교 설립을 막는 요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가장 큰 거는 원주 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줄어드는데 신설학교를 해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주시가 줄어든다고 했지만 이 기업도시는 늘어나고 있는 거고 기업도시의 현재 인구를 느는 거 보면 꼭 원주시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사람들도 오고 있고 심지어는 강남에서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주시만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그리고 원주시라고 보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 더 나아가서 이제 외지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원주가 신청한 것보다 무려 840명이라는 대규모 오히려 더 신설학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네. 이게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습니다. 3만 명 몇 년 만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학교 신설이 참 늦어진 것은 참 유감입니다.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그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열망이고요. 네. 제가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이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도 교육부에서 이번에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감사하기도 한데 제가 하도 재촉을 하니까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제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많이 진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힘 있는 국회의원님의 능력이겠죠. 네. 자, 앞으로 그러면은 이 신설하게 될 고등학교 언제 개교되고요? 남은 일정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25년도에 개교 일정이고 이제 도시계획을 세우고 용지 설계를 하는 건데요. 네. 예산은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좀 노력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개교 시기를 좀 더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도 좀 덜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2025년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통과는 이게 됐는데. 보니까 설계하고 용역하고 시공하는 게 우리가 습식공법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깐 다음에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다음에 말린 다음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모듈화된 공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년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7개월 만에 지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듈화 공법을 쓰자는 것이 지금 전체 방침이고 만약 그런 게 채택되어지게 되면 훨씬 개교 시기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재학생들이 좀 수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설될 기업고등학교 규모 또 학급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31학급이고 특수학급 1학급 포함하고 840명이니까 네. 학급 딱 28명씩이니까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모자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아파트 들어서는 거에 비하면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가 지금 폭발적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 예측을 서울시의 평균 연령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젊은 층이 대거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3년 뒤에 서원주역이 이제 우리가 여주 원주 간 철도가 개통되고 나면 서원주 문막 불온 이 기업 도시가 저는 또 하나의 신경제 엔진 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는 미리미리 교육의 환경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들이 이주할 때 아이들 학교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네, 학교가 없어서 아직도 이주를 꺼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학교만 신설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업 도시로 이주하지 않을까. 이 부지라도 미리 좀 크게 확보해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거는 옆에 부지가 있고요. 네. 그건 조만간 예산을 들여서 사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도 문제고 우리가 혁신도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출퇴근을 많이 하는 이유가 혁신도시에 정말 좋은 고등학교를 지어달라. 네. 그리고 거기 원주 공고가 있잖아요. 네. 그 자리를 AI 데이터 고등학교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는 과학고등학교를 그 과학관 있는 쪽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하면 현재 원주 시내 아파트 신설 신청한 곳만 12곳입니다. 예. 지금 핫플레이스로 원주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때 교육에 대대적인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되면서 원주 시내 이제 학교가 좀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겠나요? 그러면? 네, 36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려고 많은 학부모들이 애를 쓰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용민관 고등학교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주시가 수도권하고 이제 수서하고 4, 50분이면 되니까 이제 교육의 질을 대대적으로 높이는 것을 예산의 물꼬를 학교로 보육으로 유치원으로 돌리면 저는 원주가 정말 삶의 질 1등 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기업고 신설로 앞으로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정말 학부모님들이 고생하시거든요. 이게 매일 말이 그렇지 10km를 왔다 갔다 아이를 통학시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고등학생들은 그렇습니다. 늦게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 그다음에 학생들의 고통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에서의 그것이 가장 큰 것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교육 여건을 더 개선해야 되는 건 앞으로의 일이고요. 2025년 개교 예정이지만은 당길 수 있으면 더 빨리 좀 당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그러려고 일찍 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원에서 제9회 강원 푸드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원주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말에 진행된 강원 푸드 박람회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강원 푸드 박람회는 강원도 대표 먹거리를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홍보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인데요. 지역 음식을 전국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서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강원 지역 18개 시군의 대표 먹거리 대중화를 위해서 2012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9회 강원 푸드 박람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강원도 18개 시군 홍보관을 마련하고 도내 우수 농축 수산물 판매관으로 구성해 박람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참여업체 대부분이 역대 최고 판매량을 경신하며 성공적으로 박람회 막을 내렸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한 강원도청 농산물 담당 정규철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푸드 박람회는요, 이전까지는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처음 개최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한 120만 명 정도 되고요. 해서 효과가 좋을 걸로 예상을 했고요. 이번 행사 진행에 있어서
방역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면서 조심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협조를 얻어서 곳곳에 현수막도 개첨하고 지역 방송 홍보에도 집중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주셨고요. 행사장 근처에 유명 백화점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아울렛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소비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 농특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도는 온 오프라인 홍보를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강원 푸드 박람회에서 원주시가 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네, 주최 측은 강원 푸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 이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노력해온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선군이 대상에 영예를 안았고요. 원주시와 속초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원주의 농특수산물은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 사과, 배, 복숭아, 조엄고구마, 치악산 토종다래, 또 치악산 한우 이렇게 7대 원주 특산물을 홍보했는데 특히 원주 축협 치악산 한우는 950만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면서 완판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원주는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도 힘을 쏟았는데요. 부스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원주에서 열리는 농업인 최대 축제인 삼토 페스티벌과 같은 지역 축제와 간연 관광지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7대 대표 특산물 외에도 청강원 영농조합, 치악 쌀이골된장, 토토미 누룽지, 치악산 황골역 같은 지역업체 10곳도 박람회에 참여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수도권의 우리 원주 지역의 맛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원주시 로컬푸드과 한영 마케팅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9회를 하는데 계속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 원주시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최우수상을 수상해 주신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소개 및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강원 푸드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농가들이나 그걸 생산하는 업체의 판로가 확대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푸드 박람회 아니더라도 저희가 직거래 행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은 점차 확대가 되거든요. 그때 많이 참여를 할 거고요. 수도권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보니까 정말 원주의 대표적인 이 농특산물이 상당히 많나요? 된장부터 시작해서 누룽지, 또 치악산 황골엿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고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원주 시민들께서도 우리 원주 특산물이 이렇게 많다는 걸 다시 좀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푸드 박람회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네, 강원도는 앞으로 박람회 개최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이 강원도 대표 신선 농산물 출하기와 연계해 시기를 조정해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논의도 진행 중인데요. 또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진행됐던 바이어 상담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두 바이어 업체가 상담회를 갖고 이 강원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연결하기로 했는데요. 횡성 굼벵이와 산산 농산과의 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들 업체와는 조만간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이 직접 맛볼 기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이 더 널리 알려지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 푸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서 또 원주가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기분 좋은 소식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군이 지역 관광 명소를 관광 택시로 둘러볼 수 있는 평창 관광 택시 패스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평창군청문화관광과 이정선 관광 마케팅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이정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평창군이 관광택시와 투어패스가 결합된 평창 관광 택시패스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먼저 취지의 상품 소개부터 좀 어떤 상품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평창군이 출시한 평창관광 택시패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택시 상품과 패스 상품이라는 두 개의 서비스가 합쳐진 관광 상품입니다. 평창관광택시는 대중교통으로 평창을 찾는 관광들에게 좀 더 편안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평창 투어패스는 평창하면 떠오르는 유명 관광지 중에 평창군과 할인 판매를 약속한 관광지들을 이용객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온라인 티켓 서비스를 말합니다. 평창 관광 택시 패스는 각각 따로 운영되어 온 두 개의 상품에서 장점만을 조합한 통합형 관광 상품입니다. 네. 이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코스가 따로 있습니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평창 여행 특징은 유명 관광지가 한 지역에 모여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출시된 평창 관광 택시 패스는 당일을 기준으로 한 여행 상품으로 공평면과 평창읍에 관광지가 묶인 패스를 공평권으로 그리고 진부면과 대관령면 관광지가 묶인 패스를 대관령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평권 패스인 경우에는 효성문화예술촌, 무의예술관, 2호선 문화예술 등을 자유 방문할 수 있고 대관령권 패스인 경우에는 월정사, 발왕산 관광 케이블카, 대관령 하늘목장, 올림픽 기념관 등 방문이 가능합니다. 관광객들은 이 패스에 더해서 3시간형, 6시간형으로 구분된 택시 이용권을 함께 구입해서 주어진 시간만큼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봉평권, 대관령권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네요. 네. 알려주신 코스를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평창군은 관광지와 관광지 간 거리가 멀고 기존 대중교통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평창 관광택시가 일반 영업택시와 다른 점은 택시 요금을 거리가 아니라 시간당 2만 원으로 지불하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평창 관광택시는 평균적으로 거리제 요금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여행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약한 시간만큼은 환승 없이 계속 이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운행자 역량 부분입니다. 단순히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택시 기사가 훌륭한 여행 동반자 또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평창군은 관광택시 운행자 선발, 교육, 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광택시는 따로 이제 선발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럼 평창 관광택시 패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사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인터넷 검색창에 평창 관광 택시 패스라고 검색하거나 패스 판매 운영사가 있습니다. 강원 투어 패스를 검색하시게 되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가격은 코스마다 관광지 차이로 차이가 좀 있지만 최저 5만 3천 원에서 최고 11만 1천 원 수준입니다. 이 가격은 관광지 할인율에 더해서 평창군 지원으로 한 프로모션 가격으로 올해 12월까지 평소 가격과 비교했을 때 약 30%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인원은 4인 기준인가요? 1인 기준입니다. 1인 기준. 네. 네. 자, 그렇다면 택시업계나 또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어떻습니까? 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저희가 관광택시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관광택시 사업에 큰 인지도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발생 이후에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자유여행, 갭스여행 경향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안전여행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광택시는 여행자 중 누구 하나는 꼭 운전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친구들끼리 우리들만의 여행이 가능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절차나 상품화 방안 등을 상담하기 위해 저희 군으로 연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이제 상품 2개가 합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상품이 또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네. 그래서 관광택시로 평창을 여행하는 방법은 이번처럼 패스권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 상품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품은 기차라던가 택시라던가 아니면 지정된 관광지가 패키지로 된 관광 상품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평창 관광 택시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전담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검색 결과로 나온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사전 예약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낯선 길 운전하기도 힘들고 또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되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9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